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삼키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발이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어요. 민주는 숨이 찢어질 듯 뛰면서도 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손일그룹의 신입 채용 면접. 합격하면 엄마의 병원비를 갚을 수 있고 반지하 방을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새벽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꿈이 걸린 날이었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 눈 쌓인 길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폐지 수레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노인은 그 무게에 깔려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췄다가도 다시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렀다는 말만 웅성거릴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죠.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15분. 이 거리에서 회사까지 뛰면 12분.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손이 눈 속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마치 도움을 청하듯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죠. 젠장.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외쳤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장 외투였는데도 망설임 없이요. 그리고 119에 전화했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민주는 노인을 붙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이 뺨을 때리고 무릎까지 빠진 눈 속에서 몸이 얼어붙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목을 잡았어요. 시계. 민주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회중시계를 주었습니다. 유리에 금이가 있고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눈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시계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준의 정장은 흙탕물과 눈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투는 노인에게 덮여 있었고 그는 얇은 셔츠 차림으로 떨고 있었죠. 구급대원이 노인을 들것에 실으며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민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면접 시작 시간은 이미 1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눈보라 속에서 숨이 하얗게 얼어붙으며 이제 다 끝났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에도 노인의 떨리는 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 시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이 선한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가난한 청년의 인생이 이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뒤바뀔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기적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보라가 거리를 집어삼키던 그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건네준 따뜻한 도시락을 가슴에 품고 반지하 계단을 오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늘만 버티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엄마는 밤새 기침을 하시며도 아들의 넥타이를 매듭지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 꼭 붙을 거야. 엄마 믿어. 그 말에 민주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는 이미 수천만 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불어만 갔고
민주는 새벽 배달과 과외로 버텼지만 한계였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 유리벽이 번쩍이는 50층짜리 타워였어요. 민주는 그곳에서 물류관리 신입으로 지원했어요. 밤마다 회사 자료를 외우고 모의 면접을 수십 번 연습했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자신감이 오늘 아침까지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 눈 쌓인 도로에서 폐지 수레가 넘어졌습니다. 노인이 그 아래 깔려 있었어요.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노인은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꺼내 찍거나 멀찍이 서서 수군거릴 뿐이었죠.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면접까지 15분. 뛰면 닿을 거리. 그런데 노인의 손이 눈 속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들렸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을 덮었습니다. 그 외투는 엄마가 한 달 월급 털어서 사준 유일한 정장 외투였어요.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계속 쌓였어요. 민주는 119에 전화하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소매를 잡았어요. 내 시계. 민주는 눈속을 뒤져 낡은 회중시계를 찾았습니다. 그 시계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리 마음이 아플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외투는 노인에게 덮여 있었고 셔츠는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그때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늦어도 가야 해. 눈보라 속에서 숨이 끊어질 듯 뛰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노인의 떨리는 손과 그 낡은 시계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날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난한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민주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면접 시작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머리카락은 눈으로 젖어 헝클어져 있고 셔츠는 진흙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외투는 노인에게 남겨두고 왔죠.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면접 보러 오셨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류관리 신입 김민준입니다.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출입증을 찍어주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손으로 셔츠를 문질렀지만 얼룩은 더 번질 뿐이었어요. 면접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박 과장은 서류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김민준 씨,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민주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박 과장은 민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차림입니까? 회사에 대한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는 급히 설명하려 했어요. 길에서 노인이 쓰러지셔서 도와드리다 보니. 박 과장은 손을 내저었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시간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십 번 연습한 자기소개, 준비한 질문 답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박 과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요. 나가주시죠. 민주는 비틀거리며 면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 끝났어.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새 기침하시며 넥타이 메어주시던 그 손길.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때 건물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급히 들어오더니 보안 요원들에게 뭐라 소리쳤어요. 그 뒤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로비를 둘러보더니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소매에 묻은 핏자국과 손에 쥐고 있는 낡은 스카프 노인에게서 가져온 것을 본 순간 그 노신사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기업 손일그룹의 김 회장님. 왜 나에게 무릎을 꿇는 거지?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 면접생들, 보안 요원까지 모두 숨을 죽였어요. 김 회장님으로 불리는 그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젊은 청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민주는 당황해서 회장님을 일으키려 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김 회장은 민준의 소매를 놓지 않았어요. 너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갔나? 그 눈빛은 절박했어요. 민준은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노인의 스카프를 아직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매에 묻은 핏자국, 길에서 쓰러지신 노인. 구급차로 병원에.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였군. 주변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박 과장도 면접실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을 끌어안듯 일으키더니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민준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느 병원인가? 민준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기사가 급히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민준은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도 있었지만 충격 때문이 더 컸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의 젖은 셔츠를 보고 자신의 고급 코트를 벗어 덮어주셨어요. 추울 텐데 미안하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김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 가끔 집을 나가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큰 눈이 오는 날. 그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계. 할아버지가 계속 시계라고 하셨어요. 김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시계? 그 낡은 회중시계 말인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눈 속에 떨어져 있어서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어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잊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시계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탈은 없다고 했지만 저체온증과 충격으로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손에는 그 낡은 시계를 꼭 쥐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영영 잃을 뻔했어.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아니, 자네는 특별하네. 병실 복도에서 김 회장은 민준에게 물었어요. 원하는 게 있나? 돈이든 일이든 말하게.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의 병원비, 밀린 월세, 모든 게 떠올랐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면 돼요.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나? 민준은 웃으려 애썼어요. 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박 과장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면접 때 민준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었죠. 박 과장은 회장님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회장님, 이 사람이. 김 회장은 차갑게 박 과장을 바라봤어요. 자네가 이 사람을 면접에서 떨어뜨렸다고? 박 과장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그게 복장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 엉망이 된 이유를 물어보기는 했나? 박 과장은 말을 잊었어요. 김 회장은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다시 면접 보게. 이번엔 내가 직접 보겠네.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민준은 다시 회사로 불려갔어요. 이번엔 회장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박 과장은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민준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류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가난했지만 늘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합격이네. 민준은 믿을 수 없어서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자네에게 빚을 갚고 싶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빚진 거 없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낡은 시계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자네가 나에게 잊고 있던 것을 돌려줬어. 민준이 회사에 출근한 첫날 사무실은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전설의 회장님이 직접 뽑으셨대.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에 앉았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박 과장은 민준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몰래 민준에게 어려운 일을 떠넘겼어요. 야근, 자빌, 심지어 커피 심부름까지. 민준은 묵묵히 했어요. 엄마를 위해 버텨야 해. 어느 날 노인이 퇴원해서 회사로 찾아왔어요. 치매가 있어서 길을 헤매다 다시 오신 거였죠. 노인은 로비에서 착한 애라고 중얼거리며 민준을 찾았어요. 박 과장은 노인을 보고 여기서 뭐 하세요라며 쫓아내려 했어요. 민준은 급히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노인은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낡은 시계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너 줄게. 민준은 놀라서 사양했지만 노인은 고집을 부렸어요.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 과장을 불렀어요. 자네,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나? 박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민준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멈춰있던 바늘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박 과장의 질투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민준에게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던 그 순간
김 회장님의 무릎이 그 위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적시며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주변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김 회장님, 손일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 아들, 그분이 한 젊은 청년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민주는 당황해서 회장님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어디 계신가?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민준의 소매에 묻은 핏자국, 손에 쥔 낡은 스카프, 그게 김 회장님의 아버지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치매가 초기라서 가끔 집을 나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큰 눈이 오는 날 김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구급차로 서울대 병원으로 모셨어요. 저체온증이라 입원하셨을 거예요. 김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주게. 제발. 리무진 안에서 김 회장님은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민주는 젖은 셔츠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김 회장님의 코트가 어깨를 덮고 있었어요. 따뜻한 캐시미어 냄새가 났어요. 부유한 사람의 냄새, 민준이 평생 맡아보지 못한 그런 냄새요. 김 회장님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폐지 줍는 걸 내가 말렸는데 고집이 세셔서. 그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계셨어요. 김 회장님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시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큰 탈은 없어요. 저체온증과 충격 때문이에요. 며칠 입원하시면 돼요. 김 회장님은 민준을 돌아보셨어요.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김 회장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안에 감사의 빛,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쳤어요. 그 낡은 시계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그 시계를요. 박 과장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 일이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김 회장님은 민준을 리무진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자네 집이 어디인가? 민준이 반지하 주소를 말하자 김 회장님은 기사에게 지시하셨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죠. 민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들의 젖은 모습에 놀라셨어요.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민준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엄마는 김 회장님을 보고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 애가 폐를 끼쳐서. 김 회장님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니에요. 제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몸이 녹는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면접은 망쳤고 일자리는 날아갔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민준아, 잘했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잖아. 엄마의 손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준 씨, 오늘 오후에 다시 면접 보시라고 회장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봐라. 운명이 도와주는 모양이야.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가 밤새 다림질해 주신 그 옷이요. 면접실에 들어서니 김 회장님이 직접 앉아 계셨어요. 박 과장은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앉게.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세. 민주는 긴장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박 과장은 민준의 답변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청년이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물류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예리함이요. 면접이 끝난 후 김 회장님은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김 회장님은 책상 위에 그 낡은 시계를 올려놓으셨어요. 이 시계, 아버지가 늘 몸에 지니시던 거네. 어머니가 주신 유품이라. 민주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유리에 금이 간 그 시계,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죠.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주신 거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라고. 민주는 조용히 들었어요. 김 회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사업에 미쳐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치매가 오신 후로 더 그 눈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민주는 말했어요. 회장님. 김 회장님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자네는 합격이네. 게다가 특별한 자리로. 민주는 놀라 물었어요. 특별한 자리요? 김 회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내 비서실. 아버지 곁에서 일하게.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하늘이 도왔구나. 그날 밤, 민주는 그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멈춰있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이 시작되면서 박 과장의 시기가 시작됐어요. 민준에게 어려운 일만 떠넘기고 동료들 앞에서 깎아내리려 했죠. 민준은 묵묵히 견뎠어요. 엄마를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어느 날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민준의 책상에서 발견됐어요. 계약서가 사라진 날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중요한 해외 계약서였어요.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김민준 책상에서 나왔습니다. 산업 스파이 아닙니까? 민준은 얼어붙었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보안팀이 민준을 데리고 갔어요. 조사실에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박 과장은 증거라며 CCTV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편집된 거였어요. 민준이 계약서를 훔치는 듯 보이게요. 김 회장님은 출장 중이셨어요. 민준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엄마 앞에서 무너졌어요. 엄마, 내가 도둑이 아니야. 엄마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엄마는 믿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데. 그날 밤, 민주는 그 낡은 시계를 쥐고 있었어요. 착한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시계의 금간 유리가 자신의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한편 병원에서 노인은 밥을 먹지 않으셨어요. 착한 애, 도둑 아니야. 중얼거리며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김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의 상태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나? 노인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간, 잘못됐어. 착한 애가. 김 회장님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어요. 박 과장을 불러 물으셨어요. 하지만 박 과장은 완벽하게 변명했어요. 김 회장님은 직접 CCTV를 확인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밤새 사무실에 계셨어요. 보안팀을 불러 모든 CCTV를 복구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박 과장이 삭제했다고 한 영상까지요. 화면에 나타난 장면. 박 과장이 몰래 계약서를 민준 책상에 넣는 모습이었어요. 김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배신을.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민준이 늦은 밤 사무실에서 청소부 아주머니의 의자를 고치는 모습이었어요. 혼자 남아서 아무도 모르게요. 김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천사를 쫓아냈구나. 다음 날 김 회장님은 민준의 집으로 직접 가셨어요. 반지하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요. 민준의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김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김 회장님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드님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달려와 회장님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왜? 김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네가 옳았어. 착한 마음이 결국 이겼네. 회사로 돌아온 민준을 모든 직원이 맞이했어요. 김 회장님은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박 과장을 공개적으로 해고하시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박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어요. 민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 회장님은 민준에게 말했어요. 이제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맡게. 노인들을 돕는 일일세.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낡은 시계가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물진 않았어요. 노인의 건강, 엄마의 병, 그리고 2층 가족의 비밀까지요. 민준이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무실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래. 어떻게 들어왔대? 뒷줄. 민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웃으며 지나쳤어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김 회장님은 민준을 물류팀에 배치하셨어요. 하지만 특별히 사회복지 프로젝트도 병행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노인들을 돕는 새로운 사업이었죠. 민주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공부했어요. 회사 물류 시스템의 약점, 효율화 방안, 모든 걸 머릿속에 넣었어요. 어느 날 팀 미팅에서 박 과장이 민준을 콕 집어 물었어요. 김민준 씨, 이 노선 최적화 어떻게 생각하나?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전문 용어가 잔뜩 들어간 거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현재 노선은 비용이 과다해요. 하지만 길에서 폐지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 사례처럼 작은 경로를 무시하면 큰 손실이 생겨요. 민주는 그날 눈보라 속 경험을 예로 들었어요. 짧은 길을 피하면 시간은 절약되지만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밀착형 창고를 늘리면 비용은 조금 들지만 신뢰가 쌓여요. 팀원들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봤어요. 박 과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 회장님은 멀리서 그 미팅을 지켜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이 아이, 단순한 착함이 아니구나. 민준의 제안은 바로 채택됐어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신입의 혁신 아이디어로 올랐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는 민준의 서랍을 슬쩍 훔쳐보며 중얼거렸어요. 너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거야. 민준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내 아이디어가 채택됐어. 엄마는 기침을 참으며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해.
민주는 그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직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민주는 몰랐어요. 민준의 이름이 회사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신입, 회장님 아버지 구한 사람이래. 그래서 특혜받은 거 아냐? 속삭임이 사무실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민주는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착한 일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박 과장은 그 소문을 더 키웠어요. 팀원들에게 슬쩍 말했죠. 특별 채용이라. 실력은 모르겠지만 민주는 그런 말에도 웃으며 일했어요. 야근하며 자료 정리하고 동료들 커피 타주고 청소까지 도왔어요. 고마워, 민준 씨. 처음으로 누군가 고맙다고 했어요. 어느 날 노인이 다시 회사로 찾아왔어요. 치매 때문에 길을 헤매다 오신 거예요. 로비에서 착한 애라고 중얼거리며 서 계셨어요. 민주는 급히 달려가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민준의 손을 잡고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너 착해. 시계 고마워. 김 회장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박 과장은 멀찍이 서 이를 갈았어요. 저 늙은이가 왜 자꾸. 그날 저녁 민주는 노인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김 회장님은 민준에게 말했어요. 자네 덕분에 아버지가 웃으시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좋은 분들 만났어요. 집에 돌아온 민주는 엄마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엄마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민준아, 돈 모아서 엄마 병원 갈게. 민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곧 돼요, 엄마. 하지만 회사 안에서 박 과장의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요한 계약서가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민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약 챙기고 지하철 타고 회사로. 박 과장은 민준에게 가장 힘든 일을 맡겼어요. 이 자료 다 정리해. 내일까지. 두께가 손목만한 서류 더미였어요. 민주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했어요. 동료들이 퇴근할 때 민주는 아직 불을 켜고 있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어요. 민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기다리시는데. 엄마 생각에 손이 빨라졌어요. 박 과장은 그런 민준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착한 척. 곧 무너질 거야. 민주는 커피 타오고 복사하고 심지어 바닥 청소까지 도왔어요. 동료 하나가 말했어요. 민준 씨, 왜 그렇게까지 해? 민주는 대답했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서빙하시면서 늘 웃으시거든요. 저도 그래야죠. 김 회장님은 민준의 보고서를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이 아이디어. 노인 복지 창고라니. 민준의 제안으로 회사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창고요. 김 회장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민주는 그 낡은 외투를 아직 세탁소에 맡겨두고 있었어요. 진흙 자국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얼룩이 자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가난하고 더러워도 마음은 깨끗하다는. 하지만 박 과장의 함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야근 중에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게 민준의 책상에서 발견됐어요. 박 과장의 미소가 스쳤어요. 이제 끝이야. 아침 미팅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중요 계약서가 사라졌습니다.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보안팀이 민준의 책상을 열었어요. 거기에 그 계약서가 있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저 아닙니다. 박 과장은 증오 어린 눈으로 말했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동료들이 민준을 피했어요. 김 회장님은 출장 중이셨어요. 민준은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예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 그날 노인이 또 회사로 왔어요. 착한 애. 어디 갔나? 로비에서 중얼거리셨어요. 박 과장은 노인을 보고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나가세요. 노인은 놀라서 비틀거렸어요. 민주는 조사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어요. 할아버지. 민주는 노인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민준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 착해. 시계. 기억해.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박 과장은 이를 갈았어요. 저 늙은이 때문에. 민주는 해고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내가 도둑 아니야. 엄마는 아들을 안고 말했어요. 엄마 믿어. 착한 애가 어떡해. 민주는 그 낡은 시계를 쥐었어요. 바늘이 멈춘 듯 했어요. 시간이 다시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민주는 집에 갇힌 듯 지냈어요. 취업 사이트만 보며 한숨 쉬었어요. 엄마의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민준아, 엄마 때문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그 낡은 외투를 꺼내보았어요. 진흙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날 눈보라 속 노인을 덮어준 외투요. 착함이 왜 버리돼? 민준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한편 병원에서 노인은 밥을 안 드셨어요. 착한 애, 도둑 아니야.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김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나? 노인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간, 잘못됐어. 착한 애. 김 회장님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민준의 눈빛을 떠올리셨어요. 그 착한 눈빛이요. 김 회장님은 보안팀을 불렀어요. 모든 CCTV 복구에 박 과장이 삭제했다고 한 영상까지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박 과장이 계약서를 민준 책상에 넣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배신을. 그리고 민준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왔어요. 늦은 밤 청소부 아주머니 의자를 고치는 민준이요. 김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민준을 찾아갈 때였어요. 민준은 집으로 돌아온 후 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혔어요. 반지하 방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죠. 창밖으로 아직 눈이 쌓여 있었어요. 민준은 책상에 앉아 그 낡은 외투를 내려다봤어요. 세탁소에서 돌려받았는데 진흙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얼룩을 손으로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착한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엄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민준아, 밥 먹어. 민준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침이 잦아지셨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도둑일 리 없어. 엄마는 알아. 민준은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약값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민준은 창가에 서서 눈보라를 봤어요. 그날처럼 세찬 눈이 아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착함이 왜 버리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낡은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바늘이 멈춰 있었어요. 시간이
정지된 듯 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를 위해 버텼는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착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지. 민주는 외투를 끌어안았어요. 그 차가운 천이 그날 노인을 덮어준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한편 회사에서 노인은 병실에서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착한 애, 도둑 아니야. 중얼거리며 밥을 먹지 않으셨어요. 김 회장님은 아직 출장 중이셨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물이 마르는 날이 올까요? 병원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노인은 침대에 누워 시계를 꼭 쥐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착한 애, 어디 갔나?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계 유리의 금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요. 김 회장님은 출장에서 급히 돌아오셨어요. 비행기에서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어요. 노인의 야윈 얼굴을 보시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왜 밥을 안 드셨어요? 노인은 김 회장님을 보시더니 시계를 가리키셨어요. 시간, 잘못됐어. 착한 애가 도둑 아니야. 김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착한 애? 아버지, 누구 말이에요? 노인은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셨어요. 외투, 덮어준 애, 시계, 구해준 애. 김 회장님은 그제야 민준의 해고 소식을 들으셨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민준 씨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김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착하고 맑은 눈빛이요. 박 과장 불러.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박 과장은 사무실로 불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김 회장님은 이미 의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그 떨리는 손, CCTV 다 복구해. 삭제된 것도.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회장님은 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 곧 착한 애 데려올게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시계가 살짝 움직이는 듯 했어요.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셨어요. 보안팀이 복구한 CCTV를 하나하나 보셨어요. 화면에 박 과장이 몰래 계약서를 민준 책상에 넣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 회장님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런.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요. 김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착한 아이를 쫓아냈구나.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보라 속에서 외투를 벗어 노인을 덮어주던 그 모습. 그 떨리는 손, 젖은 셔츠. 김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민준 씨 집 주소 알아봐. 다음 날 아침, 김 회장님은 직접 차를 몰고 민준의 집으로 가셨어요. 반지하 좁은 골목, 눈 쌓인 계단. 문을 두드리자 민준의 엄마가 나오셨어요. 야윈 얼굴, 기침을 참으며요. 누구세요? 김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준 씨 어머니시죠? 김 회장입니다. 엄마는 놀라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방 안은 춥고 좁았어요.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을 보시고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김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스쳤어요.
이곳의 가난함, 엄마의 병약함, 민준의 야윈 얼굴, 모든 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김 회장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엄마 앞에서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과 엄마는 놀라서 회장님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반지하 방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김 회장님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어요. 민준 씨, 잘못 판단했습니다. 박 과장의 함정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김 회장님은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셨어요. 박 과장이 계약서를 넣는 모습, 그리고 민준이 의자를 고치는 모습.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 억울했구나. 민준은 말을 잊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 회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자네의 착함을 우리가 몰랐어.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 낡은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할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김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아버지가 자네를 기다리세요. 착한 애라고. 민준은 엄마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도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김 회장님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키셨어요. 가난한 이 방에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웠을까. 김 회장님은 일어나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민준 씨를 잘못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애가 좋은 분 만났어요. 민준은 김 회장님을 봤어요. 회사로 돌아가도 돼요? 김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네. 게다가 특별한 자리로. 집을 나서는 김 회장님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박 과장을 처벌하고 민준의 명예를 회복할 차례였어요. 회사 전체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민준은 창밖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착함이 결국 이겼어. 하지만 아직 할아버지의 건강과 엄마의 병이 걱정이었어요. 회사 로비는 다시 소란스러웠어요. 김 회장님이 전체 직원을 소집하셨어요.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 과장이 계약서를 넣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직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박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준 씨를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민준을 무대로 불렀어요.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올라갔어요. 김 회장님은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네. 자네의 착함을 믿지 못해서.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 과장은 해고됐어요. 그는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갔어요. 민준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민준 씨, 대단해. 민준은 웃었지만 마음은 노인에게 가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민준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자네에게 사회복지팀장을 맡기고 싶네.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김 회장님은 그 낡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시계, 안쪽 사진을 열어보니 젊은 여인의 미소가 있었어요.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착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민준은 시계를 쥐었어요. 바늘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 가족 같은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요. 반지하 방 안은 조용했어요. 김 회장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민준의 엄마 앞에서요. 엄마는 놀라서 손을 내저으셨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김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주름진 볼을 적시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드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주는 급히 회장님을 일으키려 했어요. 회장님, 괜찮아요. 김 회장님은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아니, 자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이제 알았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민준이 착해요. 늘 착했어요. 민준도 울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병 때문에요. 어머님, 민준 씨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김 회장님은 일어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도울게요. 어머님 병원비, 모든 걸. 민주는 그 낡은 시계를 쥐었어요.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착함이 결국 돌아왔어요.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기침을 참으며 웃으셨어요. 김 회장님은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내일 회사로 오게.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준과 엄마는 서로를 안고 한참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이었어요.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회사에서의 공개 사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과장의 운명이요. 다음 날 회사 로비는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김 회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로비에 섰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 과장은 멀찍이 서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 회장님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 과장이 몰래 계약서를 민준 책상에 넣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직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배신이야. 김 회장님은 박 과장을 바라보셨어요. 자네, 왜 그랬나? 박 과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잊었어요. 김 회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민준 씨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우리 회사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리고 민준을 무대로 불렀어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올라갔어요. 김 회장님은 민준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준 씨, 미안하네. 자네의 착함을 믿지 못해서.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 과장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짐을 싸서 로비를 나갔어요. 민준이 처음 해고됐을 때처럼 모두의 시선 속에서요. 민준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민준 씨, 미안해. 대단해. 정말. 민준은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 회장님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스쳤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시계의 비밀이 남아 있었어요. 김 회장님의 과거가요. 김 회장님의 사무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어요. 김 회장님은 책상 위에 그 낡은 시계를 올려놓으셨어요. 이 시계. 앉아서 봐. 민주는 시계를 집었어요. 유리에 금이 간 그 시계요. 김 회장님은 뚜껑을 열어주셨어요.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여인의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이 잔인해도 착하게 살아라.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주신 거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김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사업에 미쳐서 어머니의 말씀을 잊었어. 돈만 쫓다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민주는 조용히 들었어요. 김 회장님은 계속했어요. 착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김 회장님은 민준을 난 듯 어깨를 잡으셨어요. 자네가 나에게 잊었던 걸 돌려줬어. 시계의 바늘이 움직였어요.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 했어요. 민주는 시계를 쥐었어요. 김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이 시계, 자네에게 줄게. 민주는 놀라서 사양했지만 김 회장님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제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들을 돕는 일이요. 민준의 새 직책은 사회복지팀장이었어요. 김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요. 사무실은 밝고 넓었어요. 민주는 자료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어요.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 폐지 줍는 분들을 보호하는 창고. 그날 눈보라 속 노인을 떠올리며요. 김 회장님은 민준을 불러 말했어요. 자네 아이디어를 전폭 지원할게. 예산은 무제한이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네의 착함을 위해 민주는 팀을 꾸렸어요. 노인 복지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첫 프로젝트는 안심 창고였어요. 폐지 수레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는 곳이요. 민주는 현장을 돌며 노인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쉬세요. 노인들은 민주를 보며 웃으셨어요. 착하네. 고마워. 엄마의 병도 좋아지셨어요. 김 회장님이 최고의 병원으로 모셨어요. 엄마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편히 살아. 민준은 그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착함이 돌아왔어요, 엄마. 하지만 아직 가족 같은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요. 김 회장님의 저택은 넓고 따뜻했어요. 민준과 엄마가 초대받은 날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김 회장님이 웃으며 맞이하셨어요. 어서 오게. 가족처럼 편히해. 엄마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식탁은 풍성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갈비, 여러 반찬이요.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준을 보시자 눈이 커지셨어요. 민, 준, 오랜만에 이름을 부르셨어요. 손, 자.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노인은 민준의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착한 손자. 김 회장님도 울으셨어요. 아버지, 민준 씨가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가난한 반지하에서 꿈꾸던 따뜻함이 여기 있었어요. 식사 중에 노인은 민준에게 시계를 건네셨어요. 이거, 네이주는 시계를 쥐었어요. 바늘이 힘차게 움직였어요. 김 회장님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네. 민준은 모두를 보며 웃었어요. 외로웠던 부자 가정과 가난한 모자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민주는 창밖 눈을 봤어요. 이제 눈은 아름다웠어요. 착함이 가져온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행복이요.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는 거리, 검은 코트 차림으로 여전히 그 착한 미소를 지으며요.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한 젊은 스타쉬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노인의 폐지 수레가 넘어져 눈 속에 흩어져 있었죠.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나처럼 스타쉬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도왔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민준을 보며 웃으셨어요. 착한 애들. 맞네. 민주는 스타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스타슐은 민준을 보며 물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아세요? 민준은 그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회사로 들어서는 민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착함이 전염되는 세상. 그날 눈보라 속 자신의 선택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창가에 서서 눈을 봤어요. 할아버지, 박 과장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 박 과장은 이제 작은 회사에서 낮은 직급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해고된 후 여러 곳을 전전했죠. 자존심이 상해서 처음엔 분노만 했어요. 왜 나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쓰러진 노인. 주변 사람들은 지나치기만 했죠. 박 과장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날 민준이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착한 척.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외투를 벗어 노인을 덮었어요. 노인은 박 과장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착한 사람. 그 말에 박 과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질투, 배신, 모든 게 후회됐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박 과장은 노인을 병원까지 모셨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했어요. 민준의 소식을 들었어요. 노인 복지 프로젝트가 대성공이라고요. 박 과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착함이 이기는구나. 그는 이제 동료들에게 친절하려 애썼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진심이었어요.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착함은 돌아오는군. 하지만 엄마의 건강이 완전히 좋아진 소식이 더 기뻤어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김 회장님이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들을 붙여주셨어요. 수술도 성공했고 약도 최고로요. 엄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민준아, 엄마 이제 아프지 않아. 민준은 엄마를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의 병원비 걱정, 기침 소리, 모든 게 사라졌어요. 엄마는 민준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처음으로 여행 가자.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여행요? 그래, 제주도. 바다 보고 싶어. 김 회장님은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예약해 주셨어요. 민준과 엄마는 제주도에 갔어요. 파도 소리, 바닷바람, 모든 게 새로웠어요. 엄마는 바다를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 덕분이야. 이 모든 게. 민주는 그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착함 덕분이에요.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 엄마와 민주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과거의 가난, 병,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말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할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치매가 깊어지며 침대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민준을 볼 때마다 웃으셨어요. 민준, 손자. 민준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김 회장님과 민준의 손을 잡고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 회장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요. 그 낡은 시계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재산의 일부를 민준 기금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기금으로요. 민준은 유언장을 읽고 무너졌어요. 할아버지, 왜 저한테? 김 회장님은 민준의 어깨를 안으셨어요. 아버지가 자네를 진짜 손자로 생각하셨어. 기금은 수많은 학생들을 도왔어요. 민준의 이름으로요. 착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유산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가 다시 울리는 순간이요.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겨울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춤추듯 떨어졌죠. 민주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시계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물려주신 그 시계요. 유리의 금이 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바늘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눈보라 속 선택, 모든 게 떠올랐어요. 착한 일 하나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왔어요. 엄마의 건강, 새로운 가족, 도움받는 수많은 사람들. 민주는 시계를 가슴에 대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창밖 눈이 아름다웠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듯 했어요. 때론 한 번의 착한 일, 조용히 한 선행이 어떤 성공보다 크게 울려 퍼져요. 면접에 늦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 되기에 늦는 건 두려워하세요. 착함은 반드시 돌아와요. 가족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와요. 긴 겨울이 끝났어요.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상처가 아물고 선함이 보상받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웅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응원이 선물이 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해요.